그래서 이 교육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정치 교육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 강의 다 했으니까 281강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테스 바하비는 이 교사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요약하자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강압 금지라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을 강압해서 이거 이런 거야, 이런 견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논쟁거리의 원칙이라는 말은 논쟁거리가 되는 것, 정치 현실에서 논쟁이 되는 것을 교실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그것을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 그리고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반드시 논쟁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교사는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는데 반드시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야.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학습자 이해관계의 원칙. 이것을 학습자 지향적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학습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그 해석할 수 있도록 나의 형편과 사정에 맞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뭐 정당에 젊은 시절부터 정당에 참여해서 정치 활동을 해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금 연방 수준에서 정치인들은 대개 20살 이전에 이런 학교 교육의 영향을 받아 20살 이전에 정당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계속 하다가 내가 이게 적성에 맞다 그러면 정치를 나가는 거죠. 진짜 직업 정치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일 사례를 잘 감안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보이텔스 합의 같은 것을 해서 이걸 가르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이게 몇 권 더 있는데 이 두 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런 얘기를 못 들으셨던 분들은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직 교사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난번에 281강에서도 했고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립대학 균등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공립대학을 명신상부한 서울대학교화 해야 됩니다. 사립대학은 원하는 경우에 하나에서 국공립대학에 편입시켜서 재정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혼자 살아남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립대학은 그냥 사립대학이에요. 국공립대학을 묶어서 질적 수준이 거의 동질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등록금을 점진적으로 해서 무상교육하도록 해야 됩니다. 초중등 교육에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공동체 이론으로 합습하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정답을 맞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하도록 해야 됩니다. 초중등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지금 정치에서 일체 말도 못하게 하고 정치 활동도 못하게 하고 정치에 가서 개입을 못하게 합니다. 정치는 더러운 거니까 이 순수한 아이들에게는 정치를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개수작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개수작을 하는데 내가 살던 도시의 시장이 교사예요. 교사 출신이에요. 교사, 시장. 지금은 아닌가 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가 본데 그 중등 교사, 초중등 교사가 그 대부분이에요. 그 지역 시의회 주중에 밤에 열어요. 그리고 왜 퇴근하고 거기 참여해야 되니까 정치적 기본권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학 교수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제도와 교수 학습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게 그 핵심이에요. 요것을 해야만 나머지 것들도 할 수 있는 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의 진정한 해결책은 국토를 분권화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육 민주화도 국토의 분권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국토를 탈중앙화합니다. 중앙이 없어. 다 중앙이야. 그리고 다 지방이고 서울도 지방이야 이제부터.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분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방제 국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대전환해야만 교육민주화, 사법민주화,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이 민주화가 다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를 명심해라 좀. 분권화하지 않고 어떻게 민주화가 되냐. 각 개인을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떻게 민주화가 되냐 말이야. 민주주의 맨날 얘기하는데 이거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떠드는 놈은 다 사기꾼이야. 제발 이 정치인들이 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널리 포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민주당 집권 20년의 성패는 내가 얘기하는 이 민주주의, 건강한 민주주의 개혁과제를 얼마만큼 성취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제7공화정, 제7공화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0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내가 말하는 내각제주의자로서 내각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전제 조건인 5개를 쫙 실천해 가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빨대를 꽂아서 이 피 빨아먹던 놈들, 이놈들의 저항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그것을 제어하고 정치인들이 그걸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민대가 중요한 거예요. 건민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평화. 이것도 강의해야 돼. 그래서 벌써 2시간이 넘었는데, 제국이 아닌 공화국 체제. 이 필로소피슈 엔트워프라는 한 철학적 기획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평화라는 책을 말년했었어요. 1724년에 태어나서 1804년에 8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이 원문이 언제 나왔냐면 1795년, 1796년에 재판이 나왔어요. 1년 후에 재판이 나왔는데 이 영원한 평화라는 책을 내가 쭉 읽으면서 이 3가지 조건으로 나는 정리를 했어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독재는 인간의 가능성을 탕진하는 것이라는 거고 민주주의 체제를 이때는 얘기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국이 아닌 군주국이 아닌 공화국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그리고 연방주의적 기초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각 국들이 연방주의적 사상체계에서 서로 연대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공화국들이 연합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적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런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를 해야 된다. 차별금지법을 지금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모든 인간에 대한 인류애적인 공감 능력을 우리가 개발해서 모든 인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사랑하는, 세계 사랑을 실천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다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 책을 보고 여기다가 밑줄 이렇게 쓰고 뭐 이 형광펜으로도 해놓고 이 포스트잇 붙이고 그런데 내가 158페이지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런 얘기야. 어떤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상황을 제압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그 권한을 방기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 이 책에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평화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부탁의 말씀.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다음에 퍼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한테 그 메시지가 오는데 자꾸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뭐 메시지를 저 이메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만 골치 아프고 그것도 답신 쓰느라고 그러니까 저는 광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채팅이 아니라 그 뭐죠?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정치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 그 다음에 회원들은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특전은 우리가 정치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마음껏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 만큼 디지털 증표를 받으신다는 것,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런 관점에서의 그 블록체인 기술과 크립토 커런시와 관련된 거를 우리 국내에 이렇게 퍼뜨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가 이렇게 리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서 그 회원 수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회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그보다 더 고마운 것은 그 유튜브 서비스를 우리가 풀리 이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멤버십 채널 꼭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건민대는 이런 현대화된 문명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 지금까지 없었던 거니까 이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크립토 커런시가 앞으로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시민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첨단을 걷는 거죠. 우리가 각자는 독립된 자율적 주체지만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에 가입해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로 정치 체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무능함 때문에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하여튼 근력이 남아있는 한 계속 될 것입니다. 안 되면 제가 혹시 못하더라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오프라인 강의, 세미나, 워크숍, 시험 이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속할 것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6분 꼭 저한테 메일로 연락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하려고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바꾸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사법민주화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윤석열 지지율보다도 더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이 사법부, 사법체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것도 예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재명 당대표 연임됐으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최고위원들이 됐으니까 얘네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